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문서 작성할 때 형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 연구실에 석사 후배님의 학위 청구 논문을 좀 한번 보게 됐는데요. 사실 석사 졸업생들이 학위 청구 논문을 쓸 때 그렇게 논문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써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고 작은 실수들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때 형식을 조금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형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문서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논문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 발표 자료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물론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겠다. 이렇게 컨텐츠의 핵심을 뽑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우에는 문서의 포맷을 가장 먼저 정하거든요. 문서의 포맷이라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는 포맷을 말해요. 문서 모양, 상하 좌우 여백이 어떻게 되는지, 머리글과 꼬리글은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본 글꼴, 그리고 제목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렇게 챕터의 단계별로 글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저희는 표 같은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표 안에 글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행간의 그런 간격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또 중요한 게 표의 모양,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저는 가장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해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형식인 건데요. 형식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문서 모양에 대한 구조, 이런 문서 모양에 대한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구조, 내용에 대한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에 대한 형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면 그게 갖춰야 할 내용의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논문의 경우에도 내가 어떤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투고하려는 학술지가 있잖아요. 그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 요소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문서 모양에 대한 구조는 여기 앞에 말씀드린 이런 문서의 포맷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용에 대한 구조는 일종의 목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목차가 나오면 채워야 할 내용이 보이고요. 그리고 각 요소별로 어느 정도 분량을 분배할지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논문을 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이잖아요. 본론과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서론에 얼마 정도 비중을 둘 것인지, 그리고 본론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지, 결론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론 안에서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선행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양을 분배할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좋은 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처음부터 글을 쓰다 보면 앞부분에 정말 너무 많은 말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 뒷부분에 가서는 분량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떨어져서 내용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구조, 이런 목차를 꼭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글을 써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형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글을 쓰는 나의 입장에서 이 글을 보게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글, 우리의 결과물을 보실 분들이 누구인가, 이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이런 결과물들, 논문이면 논문, 발표 자료면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보실 분들은 우리 결과물하고 비슷한 문서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자면 학위 청구 논문을 우리가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논문을 보실 그 심사위원님들은 그런 논문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고 정말 많이 평가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시각 정보의 영향력이거든요. 사람이 정말 시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수십 개만 있으면 그 중에서 뭔가 하나가 조금만 달라도, 그리고 그게 조금만 이상해도, 또 하나의 문서 안에서도 조금만 뭔가 일관성이 떨어져도 그게 정말 눈에 거슬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서 예를 들자면 학위 청구 논문 안에 보면 표와 그림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표가 한 30개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5개 정도의 표에서는 표의 제목을 고딕을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5개 정도의 그냥 명조체를 쓴 거예요. 이렇게 문서를 쭉 훑어만 봐도 아,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딱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학위 청구 논문 안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또 이 안에도 그림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림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그림은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문서에서도 첫인상이 너무 중요해서 처음 이 문서를 받았을 때 그냥 한번 쭉 훑어봤을 때 모양에서 그리고 내용의 구성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완성도가 느껴져야 이 문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호감을 가진 문서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서 작성할 때 형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형식에는 문서의 모양에 대한 형식, 또 내용에 대한 형식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형식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결과물들을 보실 분들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각 정보가 너무나도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의 형식을 얼마나 잘 정돈하느냐가 내 문서에 대한 첫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